인간이 불확실한 미래로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코로나19가 제공해 주었다고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믿음을 가지는 자산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현금, 주식, 그리고 원자재 시장은 변동하는 가격으로 불안하지만 부동산 가격만큼은 굳건하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 수도권의 집값은 23% 올랐는데 이 중 서울, 경기, 인천은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영국 런던의 평균 집값은 2.5% 상승했다고 영국 토지 등기소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 34개 구 중 15개 구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고 반면 영국 외딴 지역의 부동산 업자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크셔, 웨일스,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 등 바위와 진흙벌판, 풀 뜯는 양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부동산 가격에 10에서 25%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외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수요가 폭증하자 일부 부동산은 집을 보는 대가로 50에서 60파운드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또한 집의 내부를 보지 않고 바로 계약을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영국인들의 이런 행동이 미친 짓이라 생각할 것이고 반대로 영국 사람들 또한 도시로 몰려드는 한국인들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최첨단 기술과 높은 기준으로 시공된 수도권의 아파트와 수백 년 전에 지어진 낡고 허물어져가는 정원 딸린 주택을 영국인들은 일생 동안 자기 취향에 맞게 집을 고치고 정원을 가꾸며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는 분명한 차이점을 간과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않는 비교 분석이겠지만 그래도 가을날 추수가 끝난 황량한 벌판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우리의 시골 현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서울 부근으로만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2011년 처음으로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를 넘어선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7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정부 청사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2017년까지 거의 마무리되면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긴 공공기관 및 연구원 직종 종사자 수가 줄어든 게 수도권 순유입을 다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20년간 10대와 20대는 지속해서 수도권으로 들어왔고 반면 40대 이상은 2008년 이후 계속해서 수도권을 빠져나갔지만 수도권으로 다시 인구가 몰리는 결정적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등 5개 시도 인구 또한 최근 20년간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는데 그 규모는 2015년까지 지속해서 감소하다 최근에는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순유입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이었으며 경남, 대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세종은 2012년 집계 이후 줄곧 수도권에서 옮겨오는 인구가 많았었는데 정부 천사 이동이 마무리되면서 그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2032년 정점을 찍은 이후 줄어드는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이미 2018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이 지방에서 살 이유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모 교수는 제2의 도시인 부산마저도 수도권 순유출 인구가 많을 정도로 지방이 젊은 층 인구를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될수록 청년층의 주거비용 증가, 취업경쟁 심화 등으로 출산율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방이 질 좋은 일자리와 함께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만들지 못한다면 인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 강변해 봅니다. 생애주기는 길어지고 있는 반면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져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창업에 실패한 사람이나 은퇴 준비 및 노후 생활을 좀 더 알차게 보내려는 사람들로 각자의 꿈과 사연들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귀농과 귀촌은 얼핏 듣기에는 동일한 것 같지만 한 끗 차이로 많은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단순 풀이하면 귀농은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전업으로 삼는 것을 말하고, 귀촌은 농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면서 시골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사 결과 2040 세대는 5060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컸고, 질문에 답한 20, 30대의 46.3%와 40대의 39.0%는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 때문에 귀농을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50대부터 70대는 귀농 이유로 자연 환경이 좋아서를 꼽았습니다. 5, 60대와 70대 중 자연 환경이 좋아서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34.3%와 37.5%로 농업의 비전 발전 가능성 때문이라고 답한 20.4%와 16.7%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귀농 전 평균 가구 소득은 4,400만 원이었지만 귀농 1년차 가구 소득은 2,828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귀촌 가구는 귀농 가구보다는 사정이 나았습니다. 귀촌 전 평균 가구 소득은 4,038만 원으로 4년 차에 귀촌 이전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농, 귀촌 생활의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귀농 가구가 57.8%, 귀촌 가구는 67.0%가 만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귀농, 귀촌 10가구 가운데 7, 8가구는 농촌에 연구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귀농 준비에는 평균적으로 25.1개월이 소요됐으며, 귀농, 귀촌 가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보 획득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족과 인척 사이로 맺어진 농촌 사회의 특수한 인맥관계 속에서 외지인들이 원주민들과 화합하고 융합하는 데는 생각지 못하는 난제들이 겹겹이 쌓이고 있어 고령화된 시골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농어촌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오래전 떠난 젊은이들은 고향의 변화가 낯설음은 물론 스스로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지게 될 것인데, 어르신 대부분 소득이 없어 이렇다 할 소비 활동이 없고 소비 주체가 사라지니 읍내 시장에서 정착하는 사람들까지 도시로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지난해 덮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잘 보여주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막히면서 일손을 아예 구할 수 없게 되면서 농촌 지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산 농수축산물 유통을 위해 설립된 농협 하나로마트조차 외국인을 타깃으로 식자재 코너를 개설해야 했는데, 처음엔 반발하던 농민들도 요즘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고향이 그리운 건 당시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 때문인데, 막상 고향을 찾아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 속의 사람들이 아니니 고향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명절을 계기로 고향을 찾지 않는 변화는 거세게 진행 중입니다. 벌초된 고향이 내려와 성묘를 하던 사람들도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민족의 대이동 명절이란 표현도 곧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년들의 출향이 계속되고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 인식이지만, 당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가끔씩 언론 보도만 심각성을 주지시켜주는 정도가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가수가 부른 고향 무정의 마지막 소절이 가슴을 노란 은행잎처럼 물들이며 귓전에 맴돌고 있습니다. 기름진 문전옥답 잡초에 묻혀있네.